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자면요. 평면좌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평면좌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죠? 평면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가인 거죠. 근데 그 평면 좌표를 쓰기 위해서 결국에는 뭘 했나요?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평면 좌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X축과 Y축 두 개를 포개어서, 그죠? 90도가 되도록 포개어서 그 모든 점의 좌표를 X와 Y로 표현할 수 있게, 모든 위치를 두 개의 숫자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X와 Y를 따로따로 보자면 결국엔 그 X라는 건, X축이라는 건 일종의 수직선이죠. 그죠? Y도 일종의 수직선이죠. 수직선과 수직선을 겹쳐서 평면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죠?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평면 좌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럼 다 수직선에서 쓰는 것과 방법이 거의 동일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좌표라는 건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거리. 첫 번째는 뭐부터 볼 거냐면 거리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확인하려고 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뭐에서? 수직선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수직선에서는 그럼 점과 점 사이라고 하는 게 수직선에서 점 A의 좌표와 B의 좌표가 주어진다면 선분 AB의 길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길이를 구하죠. 즉, 큰 거, 작은 거 구분 없이 어떻게? 절대값 A-B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거리라고 하는 거, 길이 또는 거리라고 하는 건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딱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전에 내가 인트로로 뭐라고 했냐면 평면 좌표라고 하는 건 수직선 두 개를 붙여놓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모양을 나타낼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된다면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좌표 평면상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결국엔 내가 모든 건 다 X축과 Y축과의 관계, X, Y 따로따로 보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A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B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고요? 평면 좌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풀이는 X 따로, Y 따로예요. 분해를 해서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는 X1, Y1 또 X2, Y2라고 되어 있는 애를 뭐만? X만, 뭐만? Y만 따로따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따로따로 보면 X 따로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에 대해서 여기를 예를 들어 C라고 한다면 무조건 무슨 삼각 점과 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게 되면 무조건 x 따로 y 따로 보라고 했으니 반드시 뭐가 생겨요?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x 따로 y 따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 x 따로 y 따로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신다면 ab제곱이 ac제곱 더하기 bc제곱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제곱을 없애주면 루트가 생기겠죠. 그죠? 양수, 그 다음에 거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는 아닐 테니까 양의 제곱근만 하나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가 돼요? AC의 길이는 그러면 뭐가 어떤 거예요? X만 뺀 거죠. 그죠? 즉 여기서 AC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절대값 x1-x2가 될 거고요. BC의 길이는 그럼 뭐가 돼요? 절대값 y1-y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이 절대값에 들어가 있는 애를 제곱해주고 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애를 제곱해주면 나오는 값이라 최종적으로 나오는 좌표 AB의 길이는 뭐라고요? 루트 x1-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1-y2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인 겁니다. 결국엔 뭘 이용해서? x 따로 y 따로 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다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끝납니다. 문제 한번 확인할까요? 자, 1번에 1번에 수직선 위에 두 점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아이고 저런 여기 아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물어봅시다.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을 한번 설명을 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여기서 개념이 그냥 다 끝나버리네. 사실은 내분점, 외분점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만 봅시다. 어디냐? 여긴가? 수직선에서 한번 확인하실래요? 진짜 정말 엄밀히. 이게 제가 이 1번 문제가 좀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게 이게 나오면 안 되긴 하거든요. 일단 1번이랑 4번밖에 못 푸는 상태긴 해요. 자, 내분점이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뭐였을까? 내분점. 내분이 무슨 뜻인데요?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외분점은 뭐예요? 밖에서 나누는이요? 밖에서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첫 번째 밑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언더 혹은 바텀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밑변, 기준변에 대한 높이를 구하시는 거였고요.
밑면, 기준면에 대한 높이 혹은 옆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뿔에 대한 밑면, 또 그 뿔에 대한 기준면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밑이라는 단어는 아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했어요. 자, 이어서 분이라고 하는 그 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분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분수가 있는데, 분수라는 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게요? 분수는 또는 소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표현하는 값입니까? 이거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A 대 B라고 하는 애를 뭐로 표현해요? B분의 A로 표현하죠. 기준량, 비교하는 양.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B와 비율. 그 다음에 2학년 때 2학기 때 배우는 게 A 대 B는 C 대 D다. 라고 해서 비례식과 비례배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라고 푸는 거는 뭐라고? 초딩이라고. 왜? 초딩 때 배운 거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이후 혹은 고등학교 때 그럴싸하게 풀기 위해서는 항상 뭘 써라? 비례상수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A는 CK, B는 DK 이렇게 쓰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비율이거든요. 자, 일단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분수의 분자라고 한다면 즉 나누다라는 의미 외에도 뭘 가질 거다? 어떤 의미를 같이 가질 거다? B라는 의미를 가질 거다. 그러면 지금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안에서 즉 내분점이라는 거의 정의는 선분 A, B 위에 있는 점 예를 들어 P가 있다고 한다면 에 대하여 AP 대 BP가 M 대 N일 때 얘를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정의를 합니다. 길이 B가 M 대 N일 때 내분하는 점이라고 정의한다고요. 이해되냐?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점 Q에 대해서 그 점이 AQ 대 BQ가 M 대 N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뭘로 중요하게 생각해라? 얘 뭐로 생각하라고? 비율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 있어요. 순서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A 대 B를 1 대 2로 내분하는 거랑 2 대 1로 내분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A 대 B를 선생님 선분 AB랑 선분 BA랑 서로 같은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요 순서대로 가요. A, B에 대하여 M 대 N일 때 A에서부터 M까지, B에서부터 N까지 라는 B를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 있습니다. 선분임에도 순서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 한번 구해보죠. 요 개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정의에 관련된 건 지워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구하는 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A점의 좌표를 내가 직선에서 한번 확인한다면 A점의 좌표를 A라 하고 B점의 좌표를 B라 할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그 내분점 P의 좌표는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면 M 더하기 N분의 MB 플러스 NA가 돼요.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기보다는요. A랑 B는 좌표 값이고 M이랑 E는 개수, 즉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앞에 써준 겁니다. 의미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왜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개념적인 정의로서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 대 BP가 M 대 N이 되도록 이라고 했죠? 그러면 A점의 좌표에서부터 B점의 좌표 사이에 P가 있으면 얘를 A, 여기를 B, 얘를 X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X-A가 될 거고요. 그죠? 요만큼의 길이가 B-X가 될 거예요. 맞죠? 이때 X-A 대 B-X의 값이 뭐가 되는? M 대 N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초등학교 때 풀었던 방식대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적어 주신다면 nx-na는 mb-mx가 될 거고요. x에 대한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m 플러스 nx는 mb 더하기 na. 그래서 x의 값이 얼마 나온다고요? m 플러스 n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두 번째 외분점은 어떻게 해볼까요? 얘를 너무 크게 썼나? 좀만 줄여서 쓰자. m 대 n이라고 할 때 P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b 플러스 na가 된다. 네. 자, 외분점 확인하겠습니다. 외분점은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랑 동일한데요. A에서부터 B까지의 점의 좌표에 대하여 점 Q가 있으면 A점의 좌표를 A라 놓고 B점의 좌표를 B라 놓고 Q점의 좌표를 X라고 잡았을 때 몇 대 몇이 되도록? M 대 N이 되도록.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공간이 부족하잖아. 여기다 우겨 넣을 수 있을까? X-A 대 X-B라고 하는 값이 M 대 N이 되고요. 맞죠? 그럼 이 식을 초등학교 때 풀었던 방식 그대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를 이용해 준다고 한다면 mx-mb가 nx-na가 될 거고요.
이 식을 x 쪽으로 정리를 잘 해주신다면 얘는 m-nx가 mb-na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뭐 나온다? x는 m-n분의 mb-na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확인할 부분은 뭐냐면 야, 외분점 Q 같은 경우에는 Q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고? m-n분의 mb-na가 된다고. 자,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 보이세요? 식을 써놔봤더니 어때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누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어디 부호가? 요 가운데 있는 부호가. 내분점 같은 경우는 무슨 기호를 이용해서?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그 쓰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뭐? mn 분의 mb 하고 na. 즉 크로스로 여기서 중요한 건 mb, na. 어떻게? 요렇게 mb와 na를 곱해주는 거고요. 반대편으로 가요. 요렇게. 이따가 실전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부호는 뭐라고? 플러스라고요. 이게 더하면 내분점. 반대로 뭐하면? 빼면 외분점. 그럼 외분점이기 위해서는 절대 m과 n이 같으면 안 되겠네요. 0 돼버리니까요. 그죠?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분점과 외분점까지 기본적으로 수직선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증명과 관련된 지금 제가 글씨 간격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렇게 돼요. 딱 요렇게 되죠. 그림을 좀 더 옆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제가 균형이 안 맞네요. 꼴보기 싫게. 이렇게 됩니다. 증명. 수직선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는 만약에 좌표 평면에서는 그럼 다를까요? A점의 좌표가 뭐라고? x1, y1이라 하고 B점의 좌표가 뭐라 하면 x2, y2라 하면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나 내분점 P의 좌표나 아니면 외분점 Q의 좌표가 서로 다를까 같을까? 방식이, 계산 방식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A점과 B점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잡고 M 대 N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분명 평면 좌표는 어떻게 보라고 했지? X만 따로 보고 Y만 따로 봐도 무조건 그러니까 따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사각하고 그려봤을 때 여기서 수직선 요만큼을 내려준 이 값도 닮음에서 배웠을 때 M 대 N이면 M 대 N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삽 내려주면 M 대 M이니까 여기도 N 대 M이 될 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무슨 말이라고요? 평면 좌표라고 해서 지금 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그 공식과 다르다? 같다? 같다. 대신에 뭐 어떻게 보면 된다? X만 따로, Y만 따로 해서 X, Y를 새롭게 구하시고 X 따로, Y 따로, 따로따로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P점의 좌표는 뭐라고요? 동일하다고요. 어떻게 곱하라고요? 일단 먼저 분모 뭐라고? 분모 뭐단가? M하고 N 분의 아이고 M과 N을 적어놓고 그리고 교차해서 곱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mx2와 nx1 x만 따로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부호 뭐라고? 플러스라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건 플러스. 자, x좌표 해결 끝. 콤마 y좌표도 따로 m, n 적고 m, y2, m, y1 적어놓고 가운데 부호는 똑같이 뭐라고? 플러스라고요. 이게 내분점 좌표입니다. 자, 외분점 좌표도 예상 가능하겠죠. 어떻게? 꼭 항상 대각선으로 교차해서 곱한다는 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m, n, mx2, nx1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죠. 콤마 m, n, mx, my2, my, n, ny1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 모양과 완벽하게 같다. x 따로 y 따로 보기만 하면 된다. 오늘 배울 개념은 이게 끝이다. 다 배웠다. 첫 번째 뭐 배웠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다. 수직선상에서는 그냥 빼면 되는데 좌표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빼면 x 따로 y 따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걸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스까스까 해주면 된다. 두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거의 정의를 뭐로 봐라? 안에서 나누는 걸로 보지 마라. 분이라는 걸 어떤 의미로써 해석해라? 비율로써 해석해라. 그래서 내부의 비율이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점의 좌표. 이 선분 바깥에서의 비율이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선분의 점의 좌표라는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걸 보면 된다. 그리고 평면좌표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 마찬가지로 뭐 따로 뭐 따로 x 따로 y 따로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된다. 요 단원의 내용 끝이에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서 가장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x 따로 y 따로요. 같이 보지 마세요. 확인되셨습니까? 항상 언제나 어떻게 보라고요? 따로따로 보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뒤에 주르르르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부터 예제 한번 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5개 스트레이트로 볼게요. 요거 지워도 괜찮을까요? 요 페이지, 요거 전체적으로. 네, 개념은 진짜 이게 다예요. 다 지우겠습니다. 선생님, 개념 남았는데 왜 다 끝났다고 하시죠? 저 분명 뒤에 2개나 더 있는데. 선생님, 분명 그 개념이 2개가 더 있어요. 누가 지금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요 아이가 또 설레발 그걸 못 기다리고 선생님 이거 무게중심은 그러면 그 뒤에 그 화력은 그러면 설명을 안 하겠냐 설마. 진짜 정말. 봐봐요. 1번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자, 1번. 1번 수직선 위에 두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A점의 좌표는 얼마입니다. B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이네요. 마이너스입니다. B점의 좌표는 얼마? 6이에요. 자, 1번 두 점 A, B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1번의 A, B의 길이는 얼마?
거리는 길이죠. 길이는 얼마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됩니다. 8이죠. 네. 두 번째. 그러면 AB를 5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식 어떻게 된다고요? 몇 대면? 5대3이요. 5대3 내분하는 점. 분모가 뭐라고? 그냥 더해. 5 더하기 3 분해. 어떻게 곱하라고? 교차해서 크로스로 곱해. 얼마? 30. 얼마? 빼기 6. 더할 거라고 뺄 거라고? 내분점은 더한다고. 그래서 얼마? 8분의 24. 그래서 3이죠. 그럼 P점의 좌표 3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3번. 이번엔 몇 대면?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그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동일하다. 뭐 숫자 똑같이 써주면 된다잉. 어떻게? 여기 2, 3 분의 크로스로 곱해시면 12 하고 마이너스 6. 이거 더할 거라고 뺄 거라고? 뺄 거라고. 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플러스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8이죠. 그죠? 그래서 Q점의 좌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8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4번 중점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중점이라는 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점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평균으로 생각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더해서 나누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중점이라는 건 결국엔 그 선분의 내부에서 몇 대 몇이 되는 점입니까? 1대 1이 되는 점이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대 1로 내분하는 점을 M이라 할 때. 분모 얼마? 2. 그 다음에 1은 곱하나마나 상관없으니까 2분의 6 빼기 2. 계산해 주시면 얼마? 2.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결국엔 내분점, 그러니까 중점 구하는 것도 내분점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1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먹고 왔다며. 편집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편집 안 할 거야, 진짜로. 저 그냥 이거 바로 올릴 거예요. 날 것 그대로. 방금 전에 재채기한 것까지 그냥 다 올릴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는요, 거리를 이용해서 주로 뭘 확인하냐면, 첫 번째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거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거리와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가 되니까? 길이가 되니까, 길이를 이용해서, 즉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뭘 확인한다? 삼각형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A점의 좌표가 뭐래요? 2,1이랍니다. B점의 좌표는 뭔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랍니다. C점의 좌표는 뭔가요? 마이너스 3,4네요. 자, 그럼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AB의 길이를 구하지 말고 AB의 제곱의 길이를 구하세요. 3, 5, 9, 25, 34.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너무 빨랐냐? 뭐예요? 2 빼기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라 9 더하기 25, 즉 얼마? 34 나옵니다. 됐죠? 네, 다음부터 그냥, 예, 이제부터 속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BC의 제곱의 길이는 값은 얼마? 2, 8, 64? 68인가요? 그죠? 다음. 그러면 CA의 길이는 뭐가 되나요? CA. 5, 25, 3, 3은 9. 25 더하기 9는 34가 되네요. 자, 해서, 자, 1번의 답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1번의 답. AB의 길이는 얼마고? 루트 34이고, BC의 길이는 얼마고? 루트 68이니까 2루트 17이고, CA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34이다. 이렇게 확인은 가능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2번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게요? 무슨 삼각형입니까? 무슨 삼각형입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직각 삼각형. 그 다음에 둘의 길이가 같네요.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라고만 쓰시면 틀려요. 뭐라고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누가 B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를 다른 말로 쓰시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뭐? AB는 AC인. 또 다른 말로 뭐? 각 A가 90도인.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먹은 도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떤 애가 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 삼각형이면 어디가 직각인지 같은 걸 표현해줘야지. 혹은 빗변이 어디인지를 표시해줘야지만 네, 정답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2대1 내분, 2대1 외분, PQ의 길이를 구하라. 4점 꼭지점으로 하는 거. 자, 3번. A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3번에 1번. A좌표가 3,7이고요. B점의 좌표가 6대 4랍니다. 여기서 2대 1로 내분하고 외분할 거래요. 자,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P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요? 내분하는 거니까 2 더하기 1분의 12 더하기 3, 콤마 2 더하기 1분의 8 더하기 7이죠. 얼마예요? 몇 콤마면? 5 콤마 5네요. 자, Q점의 좌표는 뭡니까? Q점의 좌표는 2 빼기 1분의 12 빼기 3, 콤마 2 빼기 1분의 8 빼기 7이죠.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 9, 1이네요. 하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PQ의 길이는 얼마? 루트 16 더하기 16이죠. 그래서 답 계산해 주시면 얼마? 4루트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성질만 얘기해놓고 끝낼게요. 정확하게 좌표를 찍을 필요 없고요. 문제가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이래요. 평행사변형이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세요. 그림은 상관없습니다. 좌표는 거들 뿐입니다. 자, A점의 좌표가 4,5, B점의 좌표가 2,A, C점의 좌표가 B,3, D점의 좌표가 7,7일 때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다음 마지막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게 이간들아, 이거 중간고사 끝나지 얼마 됐다고 지금 이게 2학년이다 이 자식들아. 진짜. 그럼 이 중에선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라는 걸 쓰셔도 돼요. 즉 증가량이 증가량이랑 서로 같다라는 걸 비교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x 증가량이 얼마예요? 2죠. 그럼 여기서 x 증가량이 얼마일까요? 2죠. 그래서 b의 값이 얼마예요? 5죠. 이런 식으로. y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4네요. 그럼 y 증가량이 얼마여야 돼요? 4네요. 그럼 a는 얼마예요? 1이요. 끝. 이건 좀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요. 정확하게 풀 때는 그럼 어떻게 푸나요? 네 번째 성질.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즉 대각선의 중점 좌표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4 더하기 b라는 값이 뭐랑 같다? 2분의 2 더하기 7과 같고 x좌표, y좌표 2분의 5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 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7과 같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해설풀이고요. 요게 약간 직관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서로 길이가 같다. 즉 증가량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한 거였습니다. 다음, 그러면 대체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뭔데요? 왜 무게중심 왕따 시켰어요? 왜 개념에서 무게중심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자, A점의 좌표를 x1, y1, B점의 좌표를 x2, y2, C점의 좌표를 x3, y3라고 할 때 무게중심의 정의가 뭔가요?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이라는 건 뭔가요? 중점이 필요하죠. 중점의 좌표를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라고 합시다. 두 번째, 무게중심의 성질은 또 뭐가 있나요? 중선의 길이가 몇 대 몇으로 무게중심을 찾았을 때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 2대 1 내분점을 구하시면 크로스로 곱하셔서 3으로 나눠주신다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3분의 여기다 2 곱하면 분모 사라지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입니다. 더 쉽게 생각하시면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 점의 평균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세 점의 평균 좌표가 뭐가 된다고? 무게중심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만약에 여러분 이거 아마 스텝 2 쪽에 나오는 문제가 될 텐데 정신 놓고 있으시면 아마 스텝 2에서 이 질문 또 하면 나한테 진짜 정말 딱 꿀밤 맞을 거야. 이거 찍을 거야. 아이고 자식아 할 거야. 뭐냐면 A 대 B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B 대 C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C 대 A를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고 할 때 이 점을 D, 요 점을 E, 요 점을 F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 삼각형 D, E, F의 무게중심은 뭐가 되게 해요? 같습니다.
서로 같아요. 이렇게 무게중심 찾아보시면 무게중심 서로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다고요. 네가 지금 했던 말이 여기서는 m 대 n이 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럼 m 대 n이 안 되겠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무한이를 넘어갈게요. 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이 돼지가 진짜 화딱지나게 무한짓이냐 그게. 그래서 그 4번에 2번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점에 평균으로 풀어요. 자, 마지막으로 도형의 성질 하나만 마무리를 할 건데 이건 아마 제가 풀이를 해드리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 위에 있는 공식은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필요하신 경우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그 파프스의 중선 정리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도형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으면 세 점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그럼 이 점의 좌표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미지수. 이 점의 좌표 요 중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미지수. 그럼 여기 2배니까 뭐야? 2배겠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X축과 Y축 사이에서 이렇게 하시면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그 중점이라고 하는 그 M좌표를 0,0이라고 했을 때 A점의 좌표를 A, B라 한다면 이 점의 좌표가 C,0 마이너스 C,0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임의의 점의 좌표를 정하는 순간 하나, 둘, 셋 다 정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위에 있는 예제인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이에 따라서 나오는 쩔이에요. 오히려 이게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나중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오히려 이 좌표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도형에서 써먹는 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숙제 진행해 오시면 되겠습니다.